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저의 길을 찾은 37의 여자입니다.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도 나름의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굴곡은 지난 결혼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에서 여신 업무 담당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동료 하나가 저보고 자기 남자친구랑 캠핑을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랑 남친 데이트하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친구 하나를 데려온답니다. 그 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 준다고요. 한마디로 소개팅 같은 건데 다 같이 캠핑을 가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져보라는 거였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캠핑을 간다는 게 좀 낯설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재밌고 설레는 경험일 것 같아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네 커플하고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특히 몸이 근육질에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재밌는 편이고 쾌활해 보였기에 저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무척 잘 챙겨주고 위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고마웠고 덕분에 재밌게 캠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휘트니스 센터 대표라고 했고 저보다는 6살이 많았어요. 체대 졸업하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해오다가 본인이 대표인 휘트니스 센터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보디빌더 대회에도 나가서 수상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몸도 좋고 본인 말로는 좋은 몸매 만드는 노하우가 탁월하대요. 그래서 자기 휘트니스 센터도 개업한 이후로 줄곧 인기가 많고 회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성격도 좋은데 휘트니스 센터까지 운영하다 보니 여유도 꽤 있는 편이었고 이래저래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4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다툼으로 헤어진 적은 몇 번 있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고 그랬었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걸 보니 결국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될 운명인가 보다 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헤어지는 게 맞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햇수로 4년을 만나오다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4년 연애를 했지만 따로 가족들을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어머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뷰티 모델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뷰티 모델을 하는 친구는 제 주변에 없어서 마냥 신기하더라고요. 와, 뷰티 모델? 신기하다. 동생이 엄청 예쁜가 봐. 뭐, 봐줄만해. 내 눈엔 우리 자기가 훨씬 더 예쁘지만.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남친 동생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남친네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시래기국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식당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어머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들고 남친과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반가워요. 나는 경우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현영씨, 참 예쁘네. 우리 경우가 푹 빠질만해. 과찬이세요. 어머님이 더 미인이신데요. 아휴, 나야 뭐. 그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보니 옆에는 남친 동생도 있더라고요. 남친 동생은 예쁘긴 한데 이마, 눈, 코, 턱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성형 미인이었습니다. 뷰티 모델이라서 그런가 몸이 굉장히 마르고 왜소하더라고요. 남친 동생은 저를 위아래로 슬쩍 훑어봤습니다. 여동생은 남친과 7살 차이가 나서 저랑 1살 차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전에 경우가 말해줬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저는 은행 본사에서 여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런 쪽으로. 아, 은행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님이 밝은 얼굴로 물으시자 그 말에 남친 여동생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계약직이잖아. 아, 계약직이에요? 제가 말해도 되는데 갑자기 남친 여동생이 저러니 저는 좀 황당했죠. 아, 네, 계약직입니다. 아, 난 또, 그러면 뭐,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예요? 계약직이면 재계약이 돼야 일하겠지. 하면서 또 깐죽거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왜 저러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계약직이라고 해도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월급은 얼마나 벌어?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계속 다닐 이유가 있나? 정규직도 아니고. 우리 경우가 돈 잘 벌잖아. 헬스장 대표 아니야. 엄마, 헬스장이라고 하지 말고 피트니스 센터. 아, 그거나. 하여튼 경우가 돈도 잘 버는데 현여이가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벌자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경우 외조나 좀 잘해줘. 얘가 한 번씩 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식당 같은 거 관리 좀 잘해주고. 그래, 그게 낫지 뭐. 나 돈 잘 버니까 자기는 내 돈이나 쓰고 지내. 하면서 남친이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뭔가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좋겠다, 예비새 언니는. 봉 잡았네? 저는 그 순간이 멋쩍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결혼 전 인사에서 신우가 좀 쎄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 갔을 때 여행 코스 중 명품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결혼 선물로 양가 어머님들 가방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대략 생각해 놓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가방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생각난 듯 그러는 겁니다. 아 참, 지우도 뭐 갖고 싶다던데. 이 모델도 한번 찾아봐줘. 라면서 신우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신우가 고른 가방은 너무 고가인 겁니다. 양가 어머님 가방 2개를 다 합쳐야 될 금액이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입이 뜨악했고 남편도 이 가격일 줄은 몰랐는지 놀라더라고요. 와, 한지우 양심 없네. 이렇게 비싼 걸 사달라 그래. 그러게, 생각보단 꽤 비싸다. 아가씨한테 사줄 거야? 이 가격은 부담스러운데.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거 사갈까? 정 부담스러우면 그게 낫지. 자기가 골라줘.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어울릴 만한 가방을 찾았습니다. 신우가 체구가 작다 보니 미니백 중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찾았죠. 이거 어때?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듯? 오, 예쁘다. 한지우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우 건 작은 미니백으로 결제했습니다. 작은 미니백이라고 해도 하나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시댁에 들러 선물을 드렸습니다. 신우도 신나했는데 상자를 받아들고 표정이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 상자가 왜 이렇게 작지? 그 가방 그렇게 안 작은데? 하면서 열더니 미니백을 보고 엄청 실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내가 보낸 거 이거 아니잖아. 야, 네 거 너무 비싸서 이거 샀어. 이것도 예쁘잖아. 아, 이거 말고 신혼여행 가면서 그거 하나 못 사줘? 동생한테? 야, 물어보니까 네 게 너무 비쌌다니까. 갖기 싫으면 간도 내놔. 신우는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 가방도 꽤 비싼 거고 괜찮았는데 본인 원한 가방이 아니라고 입이 대빨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새언니도 가방 샀죠? 뭐 샀어요? 네? 아, 저는 혹시 지금 들고 온 이거? 이거 샀어요?
네, 저도 하나. 헐, 이것도 비싼 건데. 이것도 비싼 거야? 내가 보내준 거랑 가격 비슷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신우는 제 가방을 보더니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던지듯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황당했죠. 제 신혼여행에서 산 가방인데 왜 자기가 심통을 내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엄밀히 말하면 결혼자금으로 남편이 좀 더 내긴 했지만 저도 꽤 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남편이 사준 것만도 아니에요. 공동의 돈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심술 부리면서 제 가방을 던지길래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뭐 이런 싸가지가 다 있나 싶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어머님이 남편 나가자마자 저한테 이왕이면 좀 사달라는 거 사주지 그랬니? 지우가 갖고 싶다는 가방으로. 내 말이 언니는 이런 거 사고 나는 꼴랑 이거 사줘요?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100만 원 넘는 가방 사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황당했죠. 아가씨가 처음 말한 가방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언니가 산 것도 가격 비슷하잖아요. 그럼 너도 네 신혼여행 가서 사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무슨 7살 어린애도 아니고 저한테 떼를 쓰는데 어이가 없었고 어머님도 신우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시는 게 더 황당했죠. 신우는 툴툴거리더니 선물 받은 가방을 또 던지듯이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자리를 뜨는 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기가 찼죠. 아휴, 자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얘 현영아, 선물이라는 게 그렇다. 이왕이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만한 걸 사줘야 되는 거야. 봐라, 아무거나 사오니까 지우쟤도 기분 나빠하잖아. 어머님, 아무거나 아니고 나름 신경 써서 아가씨한테 어울릴 만한 거 고른 거고요. 그리고 기껏 사왔는데 이렇게 선물을 던지는 게 뭘 기껏 사와. 딱 보니까 크기도 작고 적당히 아무거나 골라왔구만. 그리고 이거 다 내 아들 돈이잖아. 네? 어차피 내 아들 카드 썼으면서 네 것만 좋은 거 사오니? 이왕이면 신우 것도 좋은 거 좀 사오지. 속 보인다 정말. 하더니 자리를 뜨시는 겁니다. 저 너무 어이없었죠. 신우 가방을 제가 사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비싸다고 안 사겠다고 한 건데 자기 아들한테 낱말 안 하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저 벙쪄 있는데 남편 들어오더라고요. 가방이 나동그라져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진짜? 기껏 사줬더니 그럼 갖지 마라 그래. 이것도 자기가 가져. 됐어. 그걸 내가 왜 가져. 아휴, 하여튼 여자들이란 내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구만. 에휴, 냅둬. 지 사준 거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분위기 엉망이 된 채로 인사드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저희 나갈 때까지 신우는 삐졌다고 시위하는 건지 집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기분이 상해서 물었죠. 근데 아가씨 말이야. 원래 저렇게 좀 제멋대로야? 뭐가? 아니, 선물 사온 사람 성의가 있지. 눈앞에서 던지고. 뭘 던져. 그냥 투정이나 부렸겠지. 진짜 던졌다니까. 내 가방까지. 남편은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안 좋게 말하려고 하니 기분 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말았죠. 그때를 시작으로 신우는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딴지를 잘 걸고 빈정거렸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음식 만드는지 멀리서 뻔히 보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국을 끓였다 싶으면 꼭 나중에 식사할 때 짜, 이게 뭐야? 입 다 버렸네. 엄마,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그럽니다. 제가 국 만드는 거 봐놓고도 일부러 꼭 저러는 거예요. 국은 너네 새언니가 했어. 짜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괜찮아. 완전 소금국이구만. 아, 나 그냥 안 먹을래. 먹기 싫어졌어. 왜 그래? 이렇게 짜게 먹으면 살찐단 말이야. 나중에 붓기도 심해지고. 안 먹어. 그러면서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 음식이 좀 짠 편이야? 너 집에서도 음식 좀 짜게 하니? 그러세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님 입에도 짜세요? 지금 보니 좀 그렇기도 하네. 난 괜찮은데? 너는 네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만 먹으니까 길들여져서 그런 거고. 얘 현영아, 다음부터는 살짝 싱겁다 싶게 음식을 해. 그게 몸에도 좋으니까. 네. 또 한 번은 어머님 생신이어서 제가 백화점에서 봄 자켓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분명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던 신우가 아, 촌스러워. 이거 오빠가 골랐지? 엄만 이런 색 안 받아.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신우 말에 동조하시고요. 그래? 촌스러워? 엄마하고 너무 안 어울려. 남이 입던 거 갖고 온 것 같아. 이런 걸 왜 고르지? 아니, 그 정도야? 그러고 보니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얘 현영아, 다음부터는 네가 직접 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다오. 나 이거 안 입은 것 같은데 반품하게 영수증 있니? 그러는 겁니다. 신우는 제가 고른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왜 저러지 싶더라고요. 신우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섞는데 저런 식으로 어머님을 이용해 돌려서 저를 잘 깎아내렸어요. 저거 당해보면 진짜 얄밉고 짜증이 납니다. 저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저도 신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신우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기분이 상할 때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자기 가족이라고 제가 신우 얘기 한마디라도 하려치면 입 꾹 닫고 안 듣더라고요. 지네 동생이 저렇게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데 모른 척하고 저도 너무 빈정이 상했죠. 그러다가 그것까지 발견했습니다. 집에는 남편이 휘트니스 센터 블로그 운영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는데요. 주로 남편이 쓰고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뭘 확인할 게 있어서 노트북을 켜려고 하는데 화면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나서 안 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제가 쓰려고 하는데 바탕화면에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우랑 나눈 대화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의 사생활이니까 그냥 닫으려고 했는데 대화가 뭔가 거슬려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 대화창에 저를 까내리고 있더라고요. 오빠 쎄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 하네. 그게 뭔 소리? 새언니 오빠가 버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잖아. 새언니 팔자 진짜 좋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오빠 센터 가서 운동하고. 부럽냐? 부럽지. 근데 오빠 가족들한테도 좀 잘해. 특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도. 지금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오빠 마누라만 그만 챙기고 나도 좀 챙겨달라고. 용돈도 좀 보내주고. 오빠 마누라한테만 돈 주면 다야? 알았어. 돈 좀 보내줄게. 너 요새 일 없냐? 요새는 일 좀 안 들어오네. 백수네. 죽을래? 백수는 오빠 마누라가 백수고 나는 프리랜서 모델이거든? 아니면 나도 남자 물어서 결혼이나 할까? 오빠 마누라처럼 집에서 놀고 먹게. 오빠, 근데 생활비 너무 많이 주지 마. 오빠 마누라 버릇 나빠지고 사치 심해져. 새언니 호칭도 아니고 오빠 마누라 거리면서 저 무시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땐 기분 나빠하면서 지네 여동생이 저 까내리는 건 잘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저런 식이니까 신우가 더 아나무인으로 저 무시하는 거겠죠. 너무 기가 막혔고 저는 그 대화를 제 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화를 냈죠.
이것 봐. 당신 동생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면 당신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그 사진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더라고요. 이거 내 카톡 대화창이잖아. 이걸 어떻게 찍었어? 내 카톡 훔쳐왔어?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노트북 켜져 있어서 야,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고 노트북 쓰려고 켜는데 켜져 있었다니까. 아, 어쨌든 남의 카톡을 왜 봐? 네 것도 내가 봐도 돼? 봐. 나는 이런 대화 한 적 없으니까. 지금 카톡 대화 본 게 중요해? 아가씨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구는데.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뭔 싸가지. 남의 여동생더러 싸가지 거리는 네가 더 싸가지야. 뭐? 지우는 너한테 신우야. 너야말로 말 좀 가려서 해. 툭하면 나한테 신우 욕하려고 하고. 너 왜 그래? 나랑 지우 사이 이간질하면 뭐가 좋은데? 이간질은 뭔 이간질이야. 네 동생이야말로 나한테 오빠 마누라 어쩌고 그러고 백순이 버릇 나빠진다느니 이딴 소리 하는데 동생한테 뭐라고 못할 망정 나한테 말을 가려서 하라고? 얘가 성격이 솔직해서 그런 거지. 별걸로 다 기분 나빠하고 있어. 솔직? 그게 솔직한 거야? 무례한 거지? 아, 그만 좀 해. 내 동생한테 뭐 열등감 있어? 왜 툭하면 남의 동생 걸고 넘어지면서 뒷담하려고 하냐고. 뒷담은 네 여동생이 먼저 했다니까.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아악하고 짜증을 내더니 옆에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죠. 저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한테 네 친정 식구들 욕하면 기분 좋아? 적당히 좀 해. 한 번만 더 내 동생 욕해봐.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혀서 멍하게 있었죠. 그때가 결혼 시기로 치면 1년이 좀 넘었을 무렵인데요. 저는 남편의 그 행동을 보자마자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지네 동생이 싸가지 없게 하는 것도 맞고 그걸로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는 것도 잘 알면서 끝까지 지네 동생 싸고 도는 걸 보는데 너무 정 떨어지고 거기다가 물건까지 집어 던지는 걸 보고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이혼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제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한테만 모든 걸 맞춰주길 바랬어요. 친정은 거의 가지도 않는데 시댁은 자주 가길 바랬고 제가 집에 있다 보니 틈틈이 엄마 가게 가서 일을 도우라고 강요했죠. 등살에 못 이겨 몇 번 가서 일을 도운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머님 가게도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도 일 조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집에 있는 게 싫은 건지 엄마 가게라도 나가라, 엄마한테 좀 잘해라 그런 소리를 잘했습니다.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사람 그만두라고 압박해서 그만두게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집에 있는 게 보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식단도 자기 먹는 거 저한테 똑같이 먹으라고 강요하고 운동도 억지로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저 건강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거절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남편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 나고 분위기 엉망되는 게 싫으니까요. 어머님도 신우도 남편까지도 다 저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일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이런 일로 당장 이혼하진 않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저도 일은 하고 내 직업이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도 제가 남편 돈으로 먹고 살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또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 잘 버는데 굳이 저한테 무슨 취업이냐며 차라리 빨리 아기 가질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좀 다투게 되었는데 결국 제가 졌고 취업 준비도 좀 미뤄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무가내로 뭐라고 하고 분위기 험상궂게 만드니까 저도 그냥 알겠다며 남편을 맞춰주게 되는 거였죠. 저는 그럼 취업 대신 취미생활로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베이킹을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는 취업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요리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홈베이킹에 관심이 많고 취미로 조금씩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보기로 한 거죠. 남편에게는 그냥 취미로 하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엔 취업 생각도 조금은 있었고요. 막상 배워보니 제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욕심도 나고요. 저는 케이크 플래너, 케이크 디자이너 과정 모두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소개로 취업 자리도 알선받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또 취업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도대체 왜 취업을 못하게 하느냐고 저도 따졌죠. 남편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구태여 저까지 빵집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18번은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였습니다. 근데 그 말도 웃긴 게 그렇다고 남편이 대단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니 돈을 되게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센터 회원도 갈수록 떨어지고 센터 자체도 그렇게 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딴에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래저래 홍보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 센터 근처에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시설 좋은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왔고 남편 센터도 처음과 달리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한테 가져다주는 생활비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 입버릇처럼 내가 돈 잘 벌지 않느냐 그러고 자주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신우까지도 제가 되게 남편 돈으로 호강하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남편이 돈 얘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니까 그 앞에 대고 사실 그렇게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오랜 설득 끝에 저는 결국 베이킹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한테 왜 이렇게 쩔쩔맸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남편 눈치가 많이 보였고 마냥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욕심도 많이 생기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집에 와서까지도 연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월급을 벌려고 일을 했던 거라면 베이킹은 제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분야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재밌게 일을 했었는데 그맘때 시댁에만 가면 어머님과 신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애는 안 가질 거니? 경우가 돈도 잘 버는데 뭔 빵집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들 생활비로 몇 푼 주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걸 남편 앞이라서 참았죠. 어머님이 저러면 신우는 옆에서 냅둬 엄마. 언니도 집에만 놀기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나 보지. 그러는 겁니다. 노는 건 신우가 더 놉니다. 마른 뷰티 모델이라는데 촬영하는 거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저도 참다 짜증나서 그랬어요. 저 월급도 많이 올랐고 저희 생활비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경우가 어련히 생활비 다 줄 건데 뭐하러? 어머님, 경우씨 센터 경기 안 좋아진 지 좀 됐어요. 생활비도 반으로 깎은 지 꽤 됐고요. 제가 안 벌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기분 나쁘다는 듯 아무 말 안 하면서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센터가 잘 안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잖아. 이 현영아, 너는 왜 그래? 남편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좋아?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말도 못하나요? 남편 사업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게 무슨 금기어 마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데 남편은 또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해? 뭐가? 사업 안 좋다느니 어쩌느니. 사실이잖아. 뭐가 사실이야? 네가 뭘 아는데? 대표인 내가 알지. 저번에 나한테 회원수도 반으로 줄고 안 좋다며. 거기다가 바로 앞 건물에도 대형 센터 하나 더 생긴다며. 아이씨 진짜. 야, 너 말 대꾸 하지 마. 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성질 부리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자기 멋대로인 데다 다혈질인 성격은 그 정도가 심해졌죠. 저도 남편에 대해서 정이 점점 떨어졌고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남편과 제 사이도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안 벌어온다고 제가 바가지 긁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빠하고 뚱해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 대출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 맞다나 남편 센터 바로 앞에 엄청 대형으로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왔어요. 이용료가 남편 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저렴했고 시설은 완전 최신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샤워실까지 있을 정도로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는 최대의 전문 보디빌더 출신이라고 자기네 센터는 강사들이 더 좋다고 정신승리했지만 그마저도 새로운 센터의 직원들도 많이 뺏겼습니다. 돈 더 많이 준다는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남편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졌는데 남편은 꾸역꾸역 버티면서 운영을 하니까 대출만 더 늘어났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센터 정리한 돈은 대출 갚는 데 고스란히 쓰였음에도 대출이 많이 남았죠. 그 대출도 빨리 정리를 해야 했기에 저희는 결국 살던 집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되니 저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남편의 히스테리도 너무 심했고요. 게다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 정리하고 얼마간의 돈이 좀 남아서 거기에 대출 보태서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단 임시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다시 재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몇 달만 들어가서 살자고 우기는 거예요. 투자자들 다시 만나고 아는 형님들이랑 센터를 다시 차리고 싶은데 그럴 거면 자기도 기본 자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툼과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이 자기 한 번만 더 믿어주라며 딱 반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자기 마음대로 굴던 사람인데 부탁까지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신우도 보기 싫은데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심했죠. 하지만 딱 반년만 참아달라고 하니 결국 또 제가 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또 신우나 어머님이 나한테 함부로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는 안 참는다고 당신도 나서서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운영하는 대표라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결혼한 지 4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하고 집 팔고 시댁까지 들어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죠. 참 기가 막혔지만 그럼에도 괜찮았던 건 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받으며 계속 베이킹 일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제 창업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 일이 있고 남편만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 상황을 좀 더 의연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시댁과 합가하게 됐는데 저도 솔직히 합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과 신우의 유세와 텃세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하셨고 저도 생활비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요구하면서 집안일까지 저보고 다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가장이 저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집에만 있으면 집안일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일하잖아요. 저도 바쁘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참다 저렇게 말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얘가 무슨 착각을 하네. 너네 나한테 얹혀 사는 거야. 얹혀 사는 주제에 너네 음식하고 빨래까지 내가 다 해주리? 저희 음식하고 빨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이 집의 모든 음식, 빨래, 청소 다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몸이 12개도 아니고 퇴근도 늦는데. 돈 몇 푼 번다고 유세했더니? 그 전까진 내 아들 돈으로 잘만 살아놓고 이제 내 아들 사업 망했다고 시댁이고 남편이고 우습게 보여? 그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이 집에 얹혀 살면 네 역할은 똑바로 해. 이게 왜 제 역할인가요? 그럼 이걸 누가 해? 시어머니 내가 해? 경우 씨가 하면 되죠. 얘가 진짜 지네 남편 알기를 개무시하네. 경우가 아무리 망했기로서니 집안일을 하라고? 너한테 시킨 거면 네가 똑바로 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합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을 하든 말든 저만 보면 집안일 하라고 잔소리하시고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는 게 보였습니다. 따로 살 땐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고 신우가 저한테 함부로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맡겠다고 약속한 남편은 자기 집 오고 나니 자기 세상이었습니다. 도리어 저더러 엄마랑 신우랑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라 이러고 있어요. 합가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3번째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왜 이혼을 참아야 되는지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약속도 안 지키고 집 밥벌이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신우는 돌아가면서 나 괴롭히려고 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돈 벌면서 온 식구 집안일까지 하라고 닥달받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이혼하자. 이렇게는 계속 살고 싶지 않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언제 이혼 얘기를 할까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신우가 방문을 열더군요. 새언니, 빨래 안 돌려요? 그러는 겁니다.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무슨 빨래요? 빨래가 빨래지 뭘 물어요. 지금 쌓여있는데 왜 안 돌려요? 직접 돌려요. 그 말에 신우 어이없는 표정 짓더라고요. 참나. 엄마가 언니한테 하라고 한 거 못 들었어요? 빨리 돌리라고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엄마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다는데 엄마한테 다 말해볼까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내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거 가만 안 놔둔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신우가 제 방으로 뭔가를 툭 던지는 겁니다. 내 속옷은 손빨래 하세요. 전에 그냥 세탁기 돌렸죠? 속옷 다 망가졌잖아요.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를 해요. 제 방바닥에 빨래망에 넣어둔 신우 속옷이 보이는데 저 눈이 횟가닥 돌았습니다. 그 길로 빨래망 주워들고 나가서 신우한테 집어 던졌어요. 신우 머리통에 빨래망 맞고 놀라서 돌아보더라고요. 야, 네 속옷은 네가 직접 빨아. 빨래도 네가 직접 돌리고.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어디다 대고 시키고 자빠졌어? 제 말에 신우가 눈이 동그래져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이거 던졌어요? 그래, 나이 처먹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네 빨래 스스로 하지도 못하니? 진짜 봐주니까. 야! 뭐? 야?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하고 남편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들어오자마자 신우 징징거리고 난리 난 겁니다. 엄마, 새언니가 나한테 저거 집어 던졌어. 네 빨래 네가 하라면서. 뭐야? 진짜야? 미쳤나봐 진짜. 나한테 막말하고. 어머님까지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너 이게 진짜야? 여보, 당신 이거 진짜 지우한테 집어 던졌어? 셋이서 눈 부라리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상황이 어이가 없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 던졌다. 지 속옷까지 나한테 손빨래 하라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네 아가씨 그러고 있겠어? 내가 왜?
그렇다고 신우한테 이걸 던져?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새언니한테 지가 입던 속옷 손빨래 하라고 던져주는 싸가지만 할까요? 뭐가 어째? 야, 왜? 제가 더 악을 질렀습니다. 저도 완전 눈이 돌아갔죠. 너 진짜 미쳤냐? 미쳤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말이 안 되네. 내가 이 집에 왜 있어야 돼? 식모살이 하려고 여기 있어야 되니? 너 이러려고 합가하자고 했어? 뭐가 어째? 와, 오빠 마누라 완전 미쳤네. 얹혀 사는 주제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망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하면서 빨래망 집어들어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행동에 저 눈 돌아서 신우 멱살 잡고 그대로 엎어치기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어서 엎어치기를 할 줄 알거든요. 저한테 엎어치기 당한 신우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제 모습에 어머님 미쳤느냐고 소리 지르고 남편도 미쳤느냐고 고함 지르면서 저를 떠밀었습니다. 신우는 허리 아프다고 저 고소할 거라고 생쇼하고 저도 그 앞에서 남편한테 지금 사람 밀쳤느냐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완전 개판이었죠. 저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제 짐 대강 챙겨서 나왔어요. 이혼 소송할 거다. 나 지금 민 것도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는데 신우도 그 와중에 자기도 고소할 거라고 허리 나간 것 같다면서 생쇼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어딜 나가냐고요. 저는 놓으라고 발차기 하다가 남편 낭심 걷어찼습니다. 그대로 남편 억하면서 주저앉았고 얼굴 시뻘개져서 바닥에서 뒹굴더라고요. 어머님은 내 아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 꼬라지 보고는 코웃음 치고 그 길로 나왔어요. 친정 가고 있는데 남편 전화 왔고 폭행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네가 나 먼저 쳤다고 나도 고소할 거라고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남편 측이나 저나 딱히 증거가 없어서 서로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일단 진단서만 끊고 변호사 찾아가 이혼 상담 진행했습니다. 저는 시댁 측의 폭언과 남편의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행동들을 근거 삼아 위자료 진행 및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도 제가 신우를 엎어치기 한 것, 자기한테 폭행을 저지른 것,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한 것 등을 근거로 위자료 소송에 맞대응하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은 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하고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틈틈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아예 없는 남편과 달리 저는 증거가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제가 위자료 소송에도 승소하고 남편 쪽 유책으로 이혼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정에서 지내면서 제 창업 준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쯤 제 가게도 함께 열게 되었죠. 저는 레터링 전문 디자인 케이크점을 오픈했는데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꾸준하게 손님도 늘고 예약도 점차 늘었습니다. 일이 재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이혼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일하고 케이크 만들면서 풀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일이라면 너무 지긋지긋해서 들리는 소문까지 다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제 가게는 자리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우연히 남편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이혼할 때보다 더 심하게 망했더라고요. 자기가 대표로 센터 운영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남 밑에서 일은 못하겠다며 기어코 전시모 가게랑 집 담보로 대출받고 전시모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센터를 다시 열었답니다. 저번에는 번화가에 차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센터들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다시 차렸다는데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유치할 만한 회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오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파리만 날리고 월세만 까먹으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네요. 그 얘기 듣는데 전 남편 때문에 그 집까지 다 망했네. 시모 가게랑 집까지 날려먹었구나 싶었습니다. 망할 거 아예 속 시원하게 쫄딱 망해라 싶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미 망하고 있는 중이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전 시모나 신우도 진짜 웃긴 게 망한 건 자기 아들이자 오빠잖아요. 제가 아니라요. 근데 그걸로 저한테 시집살이 하려고 하고 유세 떨려고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막말로 이혼하면 남남이고 저야말로 시댁에 같이 살기 싫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얹혀 사는 유세를 왜 저한테 받으려고 하냐고요. 성격도 나쁜데 머리까지 안 돌아가는 집안이다 싶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제 적성과 직업을 찾아낸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일이 있었기에 좀 더 당당하게 개념 없는 전 남편과 전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인간들하고 엮이지 말고 제 일 열심히 하며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